더 깊은 이해를 위한 10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갑작스럽게 편성된 특별편으로 구름이 그린 달빛에 대해서 우리 회사의 두 실장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오늘은 효명세사 박보검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드라마의 배경은 순조 시대죠. 정조의 아들인 순조 시대입니다. 순조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정조 자체가 되게 천재성 있는 사람인데 아들에 대해서 되게 만족했죠. 근데 그 아버지가 워낙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영화나 드라마 나와도 항상 훌륭한 배우들이 배역을 맡고 하죠. 근데 이 정조가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그때 순조 나이가 11살이었죠. 그래서 11살 때 순조가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너무 어리기 때문에 당시 순조의 입장에서는 할머니죠. 할머니인 대왕 대비 정순왕후가 대리청정을 합니다. 이 정순왕후가 그 드라마 이산에서는 김여진 씨로 나와서 사람이고 영릴에서는 한지민으로 나왔던, 나이가 어린데 영주가 결혼을 했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이때도 젊었어요. 되게. 정순왕후가 수람 선정을 하는데 정순왕후는 경주 김씨예요. 경주 김씨. 그래서 정순왕후가 정치를 하면서 경주 김씨의 세도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세도 정치라는 거는 왕한테 위임을 받아서 원래 정치하는 거거든요. 한 세력이. 혹은 왕을 대신해서 정치하는 거. 그죠. 이 사람들 눈에는 어린 순조가 눈에 안 보였겠죠. 권력도 다 자기들이 쥐고 있고 실제로 정치를 하고 있는 것도 정순왕후고, 그리고 모든 요직이 다 경주 김씨로 있으니까 왕이 눈에 보일 리 없죠. 이 어린 왕이. 대왕 대비도 그렇고 당시 경주 김씨 대부분이었던 그 벽파가 아버지 정조하고는 노선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특히 정순왕후는 정조와 관련된 드라마 영화 보면은 정조하고 항상 부딪히고 싸우고 대립하는 역할로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정순왕후라고요. 근데 그런 정순왕후와 벽파가 하는 게 정조하고도 맞지 않았고 또 정조의 정치를 배워온 순조하고도 맞지 않았겠죠. 하나도. 그런 상황에서 이 순조가 겨우 15살 때 친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정권을 금방 가져온 거죠. 사실은 15살이면은 거의 우리 못하죠. 나중에 고종은 한참 나이가 지나서까지 아버지가 했는데, 근데 15살 때 본인이 친정을 해요. 근데 보통 친정을 하는데 어린아이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되게 어른스러웠다고 해요. 그러면서 18살이 되면서는 시파, 벽파 말고 시파가 있는데 시파와 손을 잡고 벽파를 몰아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정적들을 대부분 숙청하고 안정을 시킨 거죠. 왕실의 입장에서는. 그때 순조를 도와서 경주 김씨를 몰아낸 사람이 바로 김조순이죠. 안동 김씨 김조순. 드라마에서는 김헌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김조순의 딸이 곧 순조의 비가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순조가 결혼을 하는 거죠. 이 순조의 비가 순원왕후 김씨입니다. 순원왕후 김씨.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효명이 태어나요. 드라마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는 엄마가 따로 있잖아요. 중전 윤씨인가가 따로 있고, 그리고 중전이 이 순왕후가 되게 싫어하잖아요. 보검이를. 근데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친엄마예요. 친엄마. 나온이도 안 나와요. 아무튼 안동 김씨의 도움을 받았지만 순조 자체가 총명했고 수완도 좋고 그리고 결단력도 있고 굉장히 부지런했던 사람이에요. 부지런했고 성실했던 왕입니다. 성실했던 왕. 사람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조처럼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없었어요. 미래에 대한 비전 같은 게 별로 없었던 걸로 평가가 돼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순조는 가장 현실적인 왕이었어요. 왜냐면 아버지 시대의 정치를 봐왔잖아요. 정조도 성격이 막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 반대파들을 다 숙청하고 아주 냉정한 왕이기도 해요. 정조가 사람이 좋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순조도 정치에 대해서 많이 봤죠.
그러면서 느낀 게 정치에 옳고 그름이 없다고 아마 여겼던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이.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이 순조 같은 경우는 깊이 들어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별로 없어요. 제가 저게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이걸 깊이 들어가서 완전히 그냥 깨끗하게 해결해버리고 새로운 걸 하려는 그런 시도가 별로 없어요. 그냥 적당히 덮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잘 사는 그 정도. 그러니까 사실 순조 시대 때는 그렇게 크게 순조의 적도 없고 순조의 뭐 강력한 편도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정치적인 판단 같은 거는 본인이 직접 안 하고 비변사에 맡겼어요. 비변사. 당시 비변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무회의, 국회가 다 합쳐져 있는 아주 국가의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 기관인데 거기에 다 위임해버리고 본인은 민생만 챙겼어요. 민생만. 정치는 그냥 내려놓고. 근데 그게 좋은 태도는 아니죠. 평생 사람도 좋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그랬던 왕이지만 어딘가 되게 존경할 만큼 훌륭하다는 느낌은 잘 안 들지요. 더군다나 건강도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항상 어딘가 아파 보이잖아요. 실제로 즉위한 지 10년 됐을 때부터 막 자주 병을 앓아요. 드라마의 중심 소재가 홍경래의 난인데 홍경래의 난은 순조 11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11년. 근데 그때도 순조는 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상태였어요. 그만큼 몸이 안 좋았죠. 이 홍경래의 난은 조선시대 후기에 일어난 가장 큰 밀란이에요. 농민반란. 가장 큰. 이것 때문에 많이 바뀌어요. 여러 가지가 상황이. 홍경래의 난은 나중에 한번 다루는 걸로 하고. 근데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면 순조는 민생을 살폈던 왕이거든요. 나름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나쁜 왕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 시대 때 이렇게 큰 밀란이 일어났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도대체. 결과적으로 순조는 자기 백성을 수천 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천 명을 죽였다고요. 그런데 홍경래의 난이 끝나고 순조 13년에 그러니까 2년 후죠. 제주도에서도 양재해의 모반 사건이라고 일어나고 순조 17년에 최수영의 모반 기소 사건 이런 게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홍경래의 난만큼 큰 밀란은 아니지만 여기저기서 작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조선이 막 위기에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그냥 몸도 안 좋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순조가 또 병을 많이 알아요. 계속. 그러면서 순조 20년쯤 되면은 통치 20년쯤 되면은 순조가 이젠 정치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이제 좀 물러나고 싶어요. 그래서 신하들도 잘 만나지 않고 그리고 경연도 잘 하지 않아요. 이 드라마의 배경은 순조가 정치에 대해서 이제 좀 하고 싶지 않고 정치를 좀 벗어나고 싶은 지쳐 있을 때가 배경이에요.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순조가 되게 지쳐 보이잖아요. 항상 힘이 없어 보이고 기운 빠져 보이고. 근데 진짜 아마 딱 그런 시기예요. 지금이. 순조는 아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2명이. 근데 둘째는 어렸을 때 요절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순조한테는 아들이 1명인 거예요. 효명세자 보검이. 보검이가 외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외아들. 순조한테는 귀한 아들이죠. 순조 9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4살 때 세자가 돼요. 그리고 11살 때 풍양 조씨 조만영의 딸을 세자의 빈으로 맡습니다. 이분이 훗날의 신정왕후죠. 신정왕후. 아주 사연이 많은 여인이에요. 드라마에서는 지금 둘이서 지금 막 혼난다고 하는데 원래 그게 아니고 벌써 혼인을 했죠. 벌써 어렸을 때 이미 혼인을 한 상태고 라온이는 없어요. 없고 원래 이거예요. 러브라인은 없어요. 근데 이 신정왕후는 되게 안타까운 여인이에요. 왜냐면 지금 세자 빈이죠. 근데 남편이 죽잖아요. 왕이 안 되고 죽잖아요. 왕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중전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죠. 절대로. 해경궁 홍씨가 누구예요? 사도세자의 부인이잖아요. 근데 사도세자가 죽었잖아. 뒤주에서. 그쵸? 근데 죽을 때 신분도 세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해경궁 홍씨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세자빈 홍씨라고 안 부르고 해경궁 홍씨라고 불러요. 그 아들이 정조 왕이 됐는데, 그 손자도 왕이 됐는데, 그래서 선조가 할머니가 너무 안타까워서 죽을 때 왕비의 예로 장례를 치러줬거든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예에서 어긋는다고. 그렇게 해경궁 홍씨는 안타까운 연인이죠, 참. 그러니까 자식이 뭐가 돼도 남편 신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로. 근데 이 여인도 남편이 왕이 못됐으니까, 다행히 근데 효명세자는 뭐 패서자 되거나 그렇게 죽은 게 아니잖아요. 세자의 신분에서 죽은 거기 때문에 계속 존중받고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좀 다른 게, 아들이 헌종인데 헌종이 왕이 되면서 바로 그냥 왕대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정왕후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신정왕후라고. 근데 아들이 정치를 15년 하다가 죽어요. 죽으니까 이전까지의 실권은 누구한테 있었냐면은, 아까 말했지만 안동 김씨한테 있잖아요. 지금 드라마에서도 안동 김씨한테 있죠. 그런데 순조가 자기의 며느리는 풍양 조씨를 얻었잖아요. 이거는 안동 김씨를 견제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안동 김씨하고 풍양 조씨하고 계속해서 알력 싸움을 한다고요. 알력 싸움을. 근데 신정왕후의 아들인 헌종이 왕이 됐을 때는 풍양 조씨가 당연히 권력을 잡았겠죠. 근데 이 왕이 죽으면서 안동 김씨가 철종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다시 권력이 바뀌어요. 안동 김씨 세력으로. 근데 그 철종도 15년 후에 죽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신정왕후의 시어머니 있죠. 아까 말한 순원왕후 김씨, 김조순의 딸. 그 딸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철종을 데려온 거예요. 헌종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 후사를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후사는 누가 결정하냐면 왕실의 최고 어른이 결정하는 건데, 왕실의 최고 어른은 신정왕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시어머니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시어머니가 안동 김씨잖아요. 그러니까 안동 김씨 세력들이 철종을 데려와서 왕을 세우고 다시 권력을 잡은 거예요. 근데 그 철종이 죽을 때는 순원왕후 김씨가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는 누구예요? 신정왕후 조씨죠. 그 조씨가 종친 중에서 누군가 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이때. 그렇죠. 흥선대원과 만나는 거예요. 명성황후 드라마에서 나왔던 바로 이분이 그분이에요. 드라마마다 똑같은 인물들 나오는데 이걸 비교하면서 좀 봐야 돼요. 이분이 그분인데. 그래서 여기서 둘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합의를 보는 거죠. 어떻게 합의를 보냐면, 흥성대원군한테 아들들이 있었는데 원래는 흥성대원군이 왕이 돼야 돼요. 근데 흥성대원군이 왕이 되는 거는 대비가 많지 않죠. 당연히. 왜냐면 흥성대원군은 성인이고 만만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만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흥성대원군이 자기의 첫째 아들도 아니고 나이 어린 둘째 아들, 이 제황, 이 휘라고도 하고 제황을 신정왕후 조씨와 효명사자, 죽은 효명사자의 자식으로 입적을 시켜요. 그래서 이 아이가 왕이 되는 거죠. 이 아이가 누구예요? 조선 26대 왕인 고종이죠. 그러니까 고종은 흥성대원군의 아들로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보고미의 아들로서 왕이 된 거예요. 보고미의 아들로서. 보고미와 우리 조하연의 아들로서 왕이 된 거예요, 고종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런 입적 관계,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효명세자는 죽을 때는 세자였지만 나중에 추종이 돼요. 그래갖고 문조 혹은 익종이라고 부르죠. 왕은 못 됐지만 나중에 뒷날 그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자빈 조씨는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여인이죠. 순조 때는 안동 김씨가 실권을 장악했는데, 그 안동 김씨의 세력을 견제한 게 풍양 조씨였고, 그 풍양 조씨의 중심에는 이 순원왕후 조씨가 있었던 거죠. 순조는 세자를 정말로 아꼈어요. 순조는 효명을 진짜로 아꼈어요. 세자가 장성해 갈수록 중요한 행사에는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순조 27년 2월에 순조가 효명에게 대리청정을 한다는 비만기를 내려요. 비만기가 뭔지 제가 말씀드렸죠? 왕의 의견을 적어서 승자한테 주는 거죠. 이때 순조 나이가 겨우 38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드라마에 나오는 순조가 사실은 적당한 나이야, 지금. 아니, 나이가 더 많지? 실제보다도. 38이에요.
그런데 어제 경종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축종도 자기 아들에게 대리청정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무도 반대를 안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되게 이상한 사건이라고. 왜냐면 신하들도 그렇고 축종도 신하도 다 경종을 안 좋아하는데 도대체 이걸 왜 맡겨? 왜 반대를 안 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왜 한 거였어요?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그런 거였잖아요. 트집을. 이대로 두면 왕이 되게 뻔하니까 폐쇄사시키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그냥 정권을 준 거죠. 뭔가 하나 실수만 해라. 근데 실수를 안 하잖아요. 일을 안 하니까. 실수를 안 해요. 근데 요번에도 순조가 세자한테 대리천정을 맡기는데 아무도 반대를 안 하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는 이 사건이 사실은 전혀 달라요. 왜냐면 순조가 효몽한테 맡길 때는 이런 나쁜 의도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맡긴 거예요. 정말로. 정말로 맡긴 거고 아마 부자 그 지간 관계 중에 순조와 효몽처럼 아버지와 아들, 왕과 세자 사이가 좋았던 관계가 많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정말로 아꼈어요. 더 깊은 이해를 위한 10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갑작스럽게 편성된 특별편으로 구름이 그린 달빛에 대해서 우리 회사의 두 실장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오늘은 효명세사 박보검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드라마의 배경은 순조 시대죠. 정조의 아들인 순조 시대입니다. 순조는 어제 어릴 때부터 총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정조 자체가 되게 천재성 있는 사람인데 아들에 대해서 되게 만족했죠. 근데 그 아버지가 워낙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영화나 드라마 나와도 항상 훌륭한 배우들이 배역을 맡고 하죠. 근데 이 정조가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그때 순조 나이가 11살이었죠. 그래서 11살 때 순조가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너무 어리기 때문에 당시 순조의 입장에서는 할머니죠. 할머니인 대왕 대비 정순왕후가 대리청정을 합니다. 이 정순왕후가 그 드라마 이산에서는 김여진 씨로 나와서 사람이고 영릴에서는 한지민으로 나왔던 나이가 어린데 영주와 결혼을 했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이때도 젊었어요. 되게. 정순왕후가 수렴 선정을 하는데 정순왕후는 경주 김씨예요. 경주 김씨. 그래서 정순왕후가 정치를 하면서 경주 김씨의 세도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세도 정치라는 거는 왕한테 위임을 받아서 원래 정치하는 거거든요. 한 세력이 혹은 왕을 대신해서 정치하는 거 그죠. 이 사람들 눈에는 어린 순조가 눈에 안 보였겠죠. 권력도 다 자기들이 쥐고 있고 실제로 정치를 하고 있는 것도 정순왕후고 그리고 모든 요직이 다 경주김치로 있으니까 왕이 눈에 보일 리 없죠. 이 어린 왕이. 대왕 대비도 그렇고 당시 경주김씨 대부분이었던 그 벽파가 아버지 정조하고는 노선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특히 정순왕후는 정조와 관련된 드라마 영화 보면은 정조하고 항상 부딪히고 싸우고 대립하는 역할로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정순왕후라고요. 근데 그런 정순왕후와 벽파가 하는 게 정조하고도 맞지 않았고 또 정조의 정치를 배워온 순조하고도 맞지 않았겠죠. 하나도.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했지만 안동김씨한테 있잖아요. 지금 드라마에서도 안동김씨한테 있죠. 그런데 순조가 자기의 며느리는 풍양조씨를 얻었잖아요. 이거는 안동김씨를 견제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안동김씨하고 풍양조씨하고 계속해서 알력싸움을 한다고요. 알력싸움을. 근데 신정왕후의 아들인 헌종이 왕이 됐을 때는 풍양조씨가 당연히 권력을 잡았겠죠. 근데 이 왕이 죽으면서 안동김씨가 철종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다시 권력이 바뀌어요. 안동김씨 세력으로. 근데 그 철종도 15년 후에 죽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신정왕후의 시어머니 있죠.
아까 말한 순원왕후 김씨, 김조순의 딸, 그 딸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철종을 데려온 거예요. 헌종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 후사를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후사는 누가 결정하냐면 왕실의 최고 어른이 결정하는 건데, 왕실의 최고 어른은 신정왕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시어머니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시어머니가 안동 김씨잖아요. 그러니까 안동 김씨 세력들이 철종을 데려와서 왕을 세우고 다시 권력을 잡은 거예요. 근데 그 철종이 죽을 때는 순원왕후 김씨가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는 누구예요? 신정왕후 조씨죠. 그 조씨가 종친 중에서 누군가 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이때. 그렇죠. 흥선대원과 만나는 거예요. 명성황후 드라마에서 나왔던 바로 이분이 그분이에요. 드라마마다 똑같은 인물들 나오는데 이걸 비교하면서 좀 봐야 돼요. 이분이 그분인데. 근데 여기서 둘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합의를 보는 거죠. 어떻게 합의를 보냐면, 흥성대원군한테 아들들이 있었는데 원래는 흥성대원군이 왕이 돼야 돼요. 근데 흥성대원군이 왕이 되는 거는 대비가 완치 않죠. 당연히. 왜냐면 흥성대원군은 성인이고 만만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만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흥성대원군이 자기의 첫째 아들도 아니고 나이 어린 둘째 아들 이 제황, 이 휘라고도 하고 제황을 신정왕후 조씨와 효명사사, 죽은 효명사사의 자식으로 입적을 시켜요. 그래서 이 아이가 왕이 되는 거죠. 이 아이가 누구예요? 조선 26대 왕인 고종이죠. 그러니까 고종은 흥성대원군의 아들로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보고미의 아들로서 왕이 된 거예요. 보고미의 아들로서. 보고미와 우리 조하연의 아들로서 왕이 된 거예요, 고종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런 입적 관계,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잘 사는 그 정도. 그러니까 사실 순조 시대 때는 그렇게 크게 순조의 적도 없고, 순조의 뭐 강력한 편도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정치적인 판단 같은 거는 본인이 직접 안 하고 비변사에 맡겼어요. 비변사. 당시 비변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무회의, 국회가 다 합쳐져 있는 아주 국가의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 기관인데, 거기에 다 위임해버리고 본인은 민생만 챙겼어요. 민생만. 정치는 그냥 내려놓고. 근데 그게 좋은 태도는 아니죠. 평생 사람도 좋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그랬던 왕이지만 어딘가 되게 존경할 만큼 훌륭하다는 느낌은 잘 안 들지요. 더군다나 건강도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항상 어딘가 아파 보이잖아요. 실제로 즉위한 지 10년 됐을 때부터 막 자주 병을 앓아요. 드라마의 중심 소재가 홍경래의 난인데, 홍경래의 난은 순조 11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11년. 근데 그때도 순조는 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상태였어요. 그만큼 몸이 안 좋았죠. 이 홍경래의 난은 조선시대 후기에 일어난 가장 큰 밀란이에요. 농민반란. 가장 큰. 이것 때문에 많이 바뀌어요. 여러 가지가 상황이. 홍경래의 난은 나중에 한번 다루는 걸로 하고. 근데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면 순조는 민생을 살폈던 왕이거든요. 나름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나쁜 왕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 시대 때 이렇게 큰 밀란이 일어났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도대체. 결과적으로 순조는 자기 백성을 수천 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천 명을 죽였다고요. 그런데 홍경래의 난이 끝나고 순조 13년에, 그러니까 2년 후죠. 제주도에서도 양재해의 모반 사건이라고 일어나고, 순조 17년에 최수영의 모반 기도 사건이라는 게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홍경래의 난만큼 큰 밀란은 아니지만 여기저기서 작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조선이 막 위기에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그냥 몸도 안 좋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순조가 또 병을 많이 알아요, 계속. 그러면서 순조 20년쯤 되면은, 통치 20년쯤 되면은 순조가 이젠 정치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이제 좀 물러나고 싶어요. 그래서 신하들도 잘 만나지 않고, 그리고 경연도 잘 하지 않아요. 이 드라마의 배경은 순조가 정치에 대해서 이제 좀 하고 싶지 않고 정치를 좀 벗어나고 싶은, 지쳐 있을 때가 배경이에요.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순조가 되게 지쳐 보이잖아요. 항상 힘이 없어 보이고 기운 빠져 보이고. 근데 진짜 아마 딱 그런 시기예요 지금이. 순조는 아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2명이. 근데 둘째는 어렸을 때 요절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순조한테는 아들이 1명인 거예요. 효명세자 보검이. 보검이가 외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외아들. 순조한테는 귀한 아들이죠. 순조 9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4살 때 세자가 돼요. 그리고 11살 때 풍양 조씨 조만영의 딸을 세자의 빈으로 맡습니다. 이분이 훗날의 신정왕후죠. 신정왕후. 아주 사연이 많은 여인이에요. 드라마에서는 지금 둘이서 지금 막 혼인한다고 하는데 원래 그게 아니고 벌써 혼인을 했죠. 벌써 어렸을 때 이미 혼인을 한 상태고 라온이는 없어요. 없고 원래 이거예요. 러브라인은 없어요. 근데 이 신정왕후는 되게 안타까운 여인이에요. 왜냐면 지금 세자 빈이죠. 근데 남편이 죽잖아요. 왕이 안 되고 죽잖아요. 왕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중전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죠. 절대로. 하경궁 홍씨가 누구예요? 사도세자의 부인이잖아요. 근데 사도세자가 죽었잖아. 뒤주에서. 그쵸? 근데 죽을 때 신분도 세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경궁 홍씨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세자빈 홍씨라고 안 부르고 하경궁 홍씨라고 불러요. 그 아들이 정조, 왕이 됐는데. 그 손자도 왕이 됐는데. 그래서 선조가 할머니가 너무 안타까워서 죽을 때 왕비의 예로 장례를 치러줬거든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예에서 어긋는다고. 그렇게 하경궁 홍씨는 안타까운 연인이죠, 참. 그러니까 자식이 뭐가 돼도 남편 신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로. 근데 이 여인도 남편이 왕이 못됐으니까 다행히 근데 효명세자는 뭐 패소자 되거나 그렇게 죽은 게 아니잖아요. 세자의 신분에서 죽은 거기 때문에 계속 존중받고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좀 다른 게 아들이 헌종인데 헌종이 왕이 되면서 바로 그냥 왕대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정왕후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신정왕후라고. 그런데 아들이 정치를 15년 하다가 죽어요. 죽으니까 이전까지의 실권은 누구한테 있었냐면은 이 순조가 겨우 15살 때 친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정권을 금방 가져온 거죠, 사실은. 15살이면은 거의 우리 못하죠. 나중에 고종은 한참 나이가 지나서까지 아버지가 했는데. 근데 15살 때 본인이 친정을 해요. 근데 보통 친정을 하는데 어린아이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되게 어른스러웠어요. 어른스러웠다고 해요. 그러면서 18살이 되면서는 시파, 벽파 말고 시파가 있는데 시파와 손을 잡고 벽파를 몰아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정적들을 대부분 숙청하고 안정을 시킨 거죠. 왕실의 입장에서는. 그때 순조를 도와서 경주 김씨를 몰아낸 사람이 바로 김조순이죠. 안동 김씨 김조순. 드라마에서는 김헌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김조순의 딸이 곧 순조의 비가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순조가 결혼을 하는 거죠. 이 순조의 비가 순원왕후 김씨입니다. 순원왕후 김씨.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효명이 태어나요. 드라마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는 엄마가 따로 있잖아요. 중전 윤씨인가가 따로 있고 그리고 중전이 이 순원왕후가 되게 싫어하잖아요. 보검이를. 근데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친엄마예요. 친엄마. 라온이도 안 나와요. 아무튼 안동 김씨의 도움을 받았지만 순조 자체가 총명했고 수완도 좋고 그리고 결단력도 있고 굉장히 부지런했던 사람이에요. 부지런했고 성실했던 왕입니다. 성실했던 왕. 사람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조처럼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없었어요. 미래에 대한 비전 같은 게 별로 없었던 걸로 평가가 돼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순조는 가장 현실적인 왕이었어요. 왜냐면 아버지 시대의 정치를 봐왔잖아요. 정조도 성격이 막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 반대파들을 다 숙청하고 아주 냉정한 왕이기도 해요. 정조가 사람이 좋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순조도 정치에 대해서 많이 봤죠.
그러면서 느낀 게 정치에 옳고 그름이 없다고 아마 여겼던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이.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이 순조 같은 경우는 깊이 들어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별로 없어요. 저게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이걸 깊이 들어가서 완전히 그냥 깨끗하게 해결해버리고 새로운 걸 하려는 그런 시도가 별로 없어요. 그냥 적당히 덮고